자, 아무튼 뭐 오늘 이제 가장 시끄러운 이슈는 장경태 이슈인데 이걸 뭐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뭐 무슨 공작이다, 무슨 뭐 배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이제 채팅창에서 종종 눈에 띄고 있는데 장경태 없다고 민주당 안 망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뭐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괜히 어설픈 그 김어준 흉내내면 안 돼요. 맨날 뭐 합리적 의심이 어떠니 뭐 공작이 어떠니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공작을 합니까? 뭐 손을 포섭해요? 장경태 손을 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결정적인 시기에 네가 한번 더듬어 줘라. 뭐 국정원에서 손을 포섭을 합니까? 이준석이 손을 포섭을 해요. 국민의힘에서 장경태 손을 특별히 포섭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손이 안 갔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뭐 술을 아무리 퍼먹고 뭐 여성 보좌관이랑 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설령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덜미를 잡고 행패를 부리고 이랬다고 하더라도 손이 아무 짓도 안 했으면은 문제될 게 없는 거지. 그럼 당연히 지켜주죠. 제가 뭐 그 장경태가 정청래 가방 못지라고 그래가지고 야 잘됐다 이 새끼 이번에 엿 먹어봐라 뭐 이래가지고 악의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공격해갖고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뭐 조선일보 애들은 그런 이득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억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뭐 날려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유튜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객관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좀 조심스러웠잖아요. 그럼 일단 탈당을 해가지고 이게 지방선거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경찰에 수사 들어갔는데 뭐 이제 좀 있으면은 장경태 소환 조사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피의자 소환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타임라인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달에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다음 달이겠죠. 다음 달에 이제 그 고발인 조사를 아마 할 거예요. 이미 했든지. 뭐 이제 경찰에 이첩이 됐으니까 서울경찰청에서 부르겠죠. 이제 불러가지고 피의자가 아니라 고발인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상황이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가해자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럼 다음 달 한 중순쯤, 12월 한 중순쯤 되면은 정청래가 포토라인 서야 돼요. 아니 그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는 본인이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장경태가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중동과 레거시 미디어들이 모두 달라붙어가지고 막 떠들어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제 증거가 확보가 됐으면 뭐 지금 영상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 정도면 빼박이에요. 이게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이게 바로 서울청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것부터가 이미 경찰 쪽에서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청에서 가져간 이유는 이거 사건이 되겠구나. 내가 이걸 가지고 민주당을 흔들어 봐야지. 경찰 쪽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서울청에서 바로 가져간 거예요. 바로 가져가가지고 이첩이 돼버렸잖아. 이건 무슨 얘기냐? 증거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검찰 송치를 하겠지. 그럼 또 한 1월 달쯤에 돼서 검찰 송치가 되고 1월 달이나 2월 달에 검찰 송치를 하면 또 검찰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럼 또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돼, 내년에. 내년 2, 3월에 얘네들이 또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겠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이제 작전을 짤 거예요. 지방선거를 역산을 해가지고 야, 요 시점에 경찰 조사, 요 시점에 검찰 조사, 요 시점에 기소, 그 다음에 재판. 지방선거 전에 막 재판을 해봐. 내년 한 4월, 5월에 재판할 때마다 기자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마이크 들이댈 거 아니에요. 만졌습니까? 안 만졌습니까? 어딜 만졌습니까? 왜 만졌습니까? 이게 계속 생중계가 되는 거야, 지방선거 때. 그래서 지금 탈당을 한다고 해도 사실 정치적 부담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근데 어쨌건 민주당에서 빨리 손절을 해가지고 이게 피해를 덜 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자꾸 실드를 쳐가지고 오히려 욕을 먹게 만드냐고. 욕을 먹잖아. 저거 봐라.
저 더듬어 만진당 놈들은, 뭐 맨날 공작이라더라. 김어준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맨날 우긴다더라. 뭐 이러면서 또 공격을 할 거 아니야. 쟤네들한테 먹잇감을 줄 필요가 없어. 장경태 없으면 어떻습니까? 당 망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빼박인지, 예, 요거를 뉴스 영상을 보시면서, 예, 제가 또 집중적으로, 예, 이거는 뭐 실드가 불가다 지금. 예, 이거를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이제 TV조선 보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 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TV조선이 확인한 고소장에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주변 만류에도 장 의원이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TV조선은 약 1년 전 이 사건을 취재했지만 피해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다투는 걸 꺼려했고 보도를 원치 않아 당시 기사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가 장 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결심하면서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황정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술자리에 나타난 남성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항의합니다. 지난해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의 저녁 술자리 도중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TV조선이 확인한 영상을 보면 뒤늦게 합류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고개를 잘 가누지 못하는 한 여성 비서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의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게 해당 비서관과 상황을 목격한 다른 비서관들의 주장입니다. 그때 손님들이 좀 많았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경찰이 직접 여기 식당 안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이 비서관은 그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한거불능 상태였다며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이 지나 고소를 결심하게 된 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오다 용기를 내게 됐다며 철저한 보호 조치를 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자이크가 강하게 처리가 돼가지고 뭐 잘 확인은 안 되는데 일단 정황상만 봐도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될 거예요.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현직 국회의원의 뒷덜미를 잡았어요. 뒷덜미를 잡혔잖아. 예. 근데 뭐 술이 많이 취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장경태 의원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해요. 아니 보좌관 남자친구도 뭐 공무원인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인 것으로 추정이 돼 있는데 현직 국회의원의 무슨 잘못을 했던지 간에 현직 국회의원의 뒷덜미를 잡으면서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여자친구하고 뭘 한 건 맞는 거야. 그리고 뒷덜미를 잡혔어. 아니, 그 장경태 의원이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는 거야, 문제는. 근데 갑자기 남자가 와가지고 행패를 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미친놈 아닙니까? 그것도 공무원이, 뭐 정신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자친구 옆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는 짓이냐 막 아니 그럴 놈이 어딨어? 미친놈이야? 생각을 해봐. 이게 국민의힘이고 무슨 어디고 가네. 응? 그것도 공무원인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 신분은 지금 뭐 정확히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니 막 국회의원인지 몰랐어요, 장경태가? 알 거 아니야, 여자친구가 보좌관이라며. 응? 그 현직 국회의원을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가가지고 막 그 뒷덜미를 잡고 내 여자랑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실드를 칠 걸 치라니까, 좀 제발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 장경태 말이 맞다라면은 저 남자에 대해서 장경태가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폭행이잖아, 폭행. 현직 국회의원, 헌법기관을 폭행한 거예요, 저 사람은. 그것도 공무원이란 사람이. 그런데 장경태하고 뭐 합의됐다는 얘기도 없고,
그럼 둘이 합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합의를 해가지고 아, 그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사과라도 하고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을까? 1년 전이니까. 응? 저 사람이 뭔가 오해를 해가지고 장경태 의원을 폭행을 했다라면은 그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떳떳하다면은 이 사람한테 사과를 받든지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뭔가 액션을 했어야 맞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멀쩡한 사람, 가만히 술 먹고 있는 사람을 와가지고 뒷덜미를 잡고 행패를 부렸는데 그거 가만히 있어? 국회의원이? 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이거는. 그리고 이제 어제 보도된 거를 보면은요. 어제 보도된 거를 보면은 장경태 그 여성분은 많이 취한 것 같죠? 예, 젊은 여성분이 있는데 뭐 미혼이니까 젊겠죠. 예. 근데 많이 취했어. 취해가지고 몸을 거의 가누지 못한 이런 이제 분위기고 장경태 의원이 이제 옆에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예. 자, 요거는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자이크 처리가 어제는 이제 강하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강하게 돼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부분, 여기가 머리 부분이죠. 머리 부분인데 장경태 의원의 어깨에 기대고 있어요. 여성이 어깨에 기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성도 뭐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을 뭐 제가 두둔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부적절한 거죠. 어쨌건 보좌관이 술이 아무리 취했다고 해도 현직 의원의 이렇게 어깨에 기대고 있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뭐 부적절한 행위다. 이 여성분도 남자는 만지면 죄가 되고 여자는 만지면 죄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 지금 장경태 의원의 어깨에 기대고 있는 걸로 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맞다. 그렇고요. 자, 문제는 요 부분이에요. 그죠? 문제는 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경태 의원의 요게 손으로 보이죠? 요 손. 요게 여기로 갔잖아. 예? 요게 이제 허벅지 쪽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이 손이.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이거는 뭐, 범죄 현장이, 과연 뭐 둘이, 그러니까 여성도, 이거는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여성도 지금 장경태 의원에 기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강제추행이냐,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 뭐 다퉈볼 여지가 있긴 한데, 강제추행은 아니더라도, 분명한 거는, 손이 이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허벅지 쪽으로. 예, 이게 허벅지 쪽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성의 다리 부위 쪽으로 팔이 이렇게 꺾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팔꿈치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팔꿈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꺾어진 부분이 팔꿈치니까 팔이 한 이만큼, 적어도 한 요만큼, 그죠? 한 30cm 정도 여성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예? 여성 쪽으로. 이거는 부적절한 행위는 맞아요. 그죠? 이게 이제 과연 강제 성추행이 되느냐,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장경태가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라는 걸, 푸름선님, 왼손이 한 짓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은 모른 것 같아요, 지금. 장경태의 오른손은 모른 것 같다. 오른손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른손은 모르게 했는데 카메라를 모르게 하질 못했어요. 이 뒤에서 이게 CCTV로 찍히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전혀 의식하지 못했겠지. 뭐 술 많이 마셨는데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박이잖아. 이걸 뭘 어떻게 쉴드를 쳐요. 에? 손이 일로 가 있잖아, 팔이.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장경태 이렇게 멱살을 뒷덜미를 잡고 있습니다. 남성이. 그러면서 이제 뭐 하시는데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요 문장이 중요하긴 해요. 요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남의 여자친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죠? 요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조금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자친구가 등장을 해가지고 장경태의 멱살을 잡았는데, 이 뒷덜미를 잡았는데 내 여자친구에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이 새끼 어디서 성추행이야? 네가 국회의원님 다야? 보좌관이라고 성추행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이 남자의 발언의 뉘앙스는 여성이 장경태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을 해가지고 발언한 메시지는 아니야. 물론 뭐 그 경황 없는 상황에서 툭 튀어나온 말을 가지고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은 장경태가 만약에 일방적으로 성추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 남성이 남의 여자한테 뭐 하는 짓이야 임마. 이 새끼 이 성추행범 이렇게 나왔을 텐데 표현이 정확히 이거예요.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 남의 여자친구랑. 그러면은 둘이 이게 쌍방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지. 어? 둘이 같이 했다. 응? 그러니까 장경태가 일방적으로 성추행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둘이 그런 거지. 그죠? 응? 둘이 이제 좀 맞은 거지. 맞이. 응? 아 이거 좀 단어가 좀 그러네.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쌍방이 합의하에 뭔가를 하다가 그 일종의 뭐 양다리인 거죠. 이건 뭐 부부관계는 아니니까 이걸 뭐 불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이 미혼인 의원하고 둘이 부비부비하는 장면을 남자친구에게 이제 걸린 상황 아닌가 제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둘이 뭐 술이 취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 그냥 둘이 부비부비하는 걸 남자친구한테 걸려가지고 남자친구가 야 둘이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뭐 이렇게 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요거는 이제 분석이에요. 정확한 건 이제 뭐 수사를 해보면 나오겠지. 여기 보시면은 장경태가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이상한 남자가 와가지고 남자친구라 그러면서 막 멱덜미를 잡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나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누가 뒷덜미를 잡았어. 그럼 너 뭐야 이 새끼야. 그러고 이제 맞다이 뜨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잖아. 근데 보시면은 이 남자가 마구 쥐고 흔들고 있는데 그죠? 아 걸렸다. 딱 표정이 그거예요. 아 씨발 걸렸네. 이 표정이잖아 지금 표정이. 즉 뭐냐 범죄 현장에 체포되는 듯한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딱 그거잖아 표정이. 그래서 뭘 잘못하긴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남성에게 뭘 잘못했어. 근데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성추행이냐 이거는 이제 그 피해자 여성의 주장인 거고 이게 성추행이냐 아니냐는 피해자 여성의 주장인 거고 남성 측에서는 피해자 여성은 이제 성추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장경태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자 이게 성추행이냐 아니냐 범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한 가지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야. 당시 상황이. 푸름선님 안희정 3년 받았는데 빼미들 뭐 하시나 노랑머리 뭐 좀 해봐 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장경태가 이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건 폭행이에요 여러분. 뭐 때려야 폭행이 아니야. 이렇게 막 쥐고 흔들고 이것도 폭행이에요. 아 이게 딱 표정이 그러잖아 지금. 아씨 오늘 딱 이거 아니에요? 아씨 걸렸네. 딱 이 표정이잖아 지금 표정이. 저는 이게 누구를 뭐 실드 치거나 누구를 음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눈에 보이는 걸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응? 뭐 그렇게 억지로 실드를 치려고 애를 써. 이미 죽은 놈을. 제가 아직도 애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그러지 말라니까. 장경태 없어도 돼. 뭐 장경태 없으면 뭐가 어디 큰일 나 우리가. 괜히 그거 실드 치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빨리 자를 건 빨리 자르자고. 아니 영상이 나왔는데 이걸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 김학이랑 뭐가 달라? 법정에 가서 우기면 돼? 이거 장경태가 아니다 이게. 이거 장동혁이다. 장경태가 아니고 장동혁이다. 얼굴을 잘 봐라. 아니 김학이랑 뭐가 달라? 지금 영상이 다 나오고 저랬는데 그것도 아니다. 저 손은 장경태의 손이 아니다.
응? 손만 술이 취했다. 어? 손이 공작당했다. 손이 공작당했어. 씨발. 그래 막 가. 혼자서. 그게 말이 되냐고. 자, 그렇고요. 자, 장경태 성추행 의혹 보도 영상 무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TV조선에서 영상을 까니까 오늘 이제 장경태가 성추행 의혹 영상 보도는 무고다. 법적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TV조선도 바보가 아닌데 본인들이 더 확보한 증거가 없으면은 이거 공개를 하겠습니까? 국회의원하고 민주당하고 집권 여당하고 싸우는 건데. 아니 지금 장경태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그냥 무고다 막 우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설명할 게 있으면은 정확히 설명을 하라는 거야. 뭐 예컨대 제가 보니까 영상을 대충 보니 술이 취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날 상황을 장경태 의원이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아. 그 여성분도 그렇고 둘 다 지금 정확하게 상황을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은 그 얘기를 솔직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날 나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기억을 못한다. 그 얘기를 솔직히 하면 돼.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이상한 남자가 와가지고 멱살을 잡아가지고 자기는 그냥 도망갔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영상이 나와. 그러면 뭐 또 그걸 반박할 수 있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 얘기도 못해요. 제가 볼 때 할 수가 없어. 상태가 기억을 못하는 상태지 지금 술 먹고. 그걸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기억을 못하는 일을 어떻게 반박을 해. 그럼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 내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기억을 못한다 지금 정확히. 그럼 국민들이 납득을 할 거 아니야. 일단 그게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그건 법정에 가서 다투면 되는 문제고, 지금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를 해야지. 야 무조건 무죄다 나는 무조건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 이러면 TV조선 애들이 고소당하면 안 되지 나 그만해야지. 야 우리 조심하자 그만하자 우리 법적 책임을 묻는단다. 응? 우리 언론사들이 다 입 닫자 뭐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이거 뭡니까? 예, 이거 영어 어려운 걸 쓰세요. 처음 보는 단어야. 예, 그만 까세요 그러면. 아니 그만 보세요. 뭘 그만 까? 다 까야지. 이게 지금 전국에서 가장 큰 이슈인데 지금 현재 이번 시점에. 아니 본인이 듣기 싫으면 딴 데 가서 그 안 까는 거 있잖아. 지금 다스베이드 하지 않아요? 김어준은 절대 안 까잖아. 그 김어준 그거 듣기 싫으면 김어준 방송 가서 보면 되는 거지. 나는 까겠다는데. 그리고 내가 이걸 안 까겠습니까? 응? 존나 까야지 지금. 조중동보다 제가 더 많이 깔 거예요. 왜? 정청래의 가방 모찌가 사고 쳤는데. 제가 지금 정청래를 하루라도 빨리 지금 끌어내려야 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내가 안 까겠어 지금? 정청래가 딱 걸렸는데? 없는 것도 지금 만들어서 깔 판에. 조연아님, 장경태 청래랑 붙어 다닐 때부터 이미 안 좋게 봤음. 술과 밥은 집에서 처묵처묵하지. 친명 의원들이랑 확실히 비교가 되네요. 중도 보수님, 장경태 당원 협박한 놈입니다.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 후보님 지지자들 가짜뉴스라고 협박한 놈이에요. 지금 정청래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하나 딱 걸렸는데 이걸 내가 안 까면 누가 깝니까? 제가 조중도보다 더 깔 거예요. 조선일보, TV조선이 내 경쟁자야. 장경태는 내 거야. 제가 영상이 없어서 그러지. 그래서 본인은 무고다 지금 계속 저런 식으로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TV조선에서 오늘 또 보도를 합니다. 보도를 해가지고 자 이제 모자이크를 좀 완화를 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TV조선에서 추가 보도한 내용 함께 보시죠. 어제 TV조선이 단독으로 전해드린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피소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하루 종일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여러 움직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신상털기, 2차 가해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저희 취재진에게 전해왔습니다. 심적 고통으로 출근조차 하지 못했다는데 논란이 불거진 뒤 밝힌 피해자의 심경을 황정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도 장경태 의원은 어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허위 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력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를 향한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민주당 김민주 부대변인은 SNS에 실수로라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장 의원을 두둔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들에겐 장 의원이 눈엣 가시였을 터라며 음해 배우설까지 제기했는데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TV조선이 확보한 술자리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휘청이며 장 의원에게 기댄 듯한 상황에서 장 의원의 왼팔이 피해자 쪽을 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TV조선 취재진과 만난 장 의원은 평소처럼 성실히 일하려 한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피해자는 TV조선의 온라인상에서 신상털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팬덤이 있는 국회의원의 위력과 2차 가해 시도가 너무 불안하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 직장이 장 의원과 마주칠 수 있는 국회인 만큼 출근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1년이 지나 고소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압박과 보복의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1년이 지나 고소를 결심한 자, 이 영상을 보세요. 예, 이거는 모자이크를 이제 상당히 이제 점점 모자이크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야죠. 예, 뭐 처음에는 이제 피의자 피해자 인권 문제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또 피해자도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TV조선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이제 모자이크 베끼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모자이크를 베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확실하죠. 제가 이제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여성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금 여성도 그 장경태 의원의 이제 어깨에 팔을 얹고 있어요, 지금. 그죠?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야. 예, 제가 뭐 2차 가해를 할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성도 장경태 의원에게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라는 거야. 저게 이제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인지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여성도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이런 거고요. 장경태 의원의 왼팔을 보세요. 예.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잖아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팔이 상당히 이거 좀 부적절한 곳을 향하고 있어요. 팔이. 이거를 뭘 어떻게 실드를 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성추행이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지금 뭐 여성의 행동도 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여성도 지금 스킨십을 장경태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어서 본인이 이제 주장은 이거예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거 불능 상태에서 뭐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여성이 어떤 상태인지는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자리에 합석한 사람들, 예. 여기 뭐 여성분도 앞에 한 명 있는 것 같고 합석한 사람들의 이제 증언을 들어보면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예. 조연아님 왼손이 현란하게 움직이네요. 저건 100%. 예. 그래서 뭐 재판정에 가서 정확한 진실은 더 다퉈봐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어쨌건 장경태 의원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건 맞다. 그것이 성추행이냐 아니냐 이거는 뭐 따져볼 여지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된 상황이다. 이건 뭐 더 이상 뭐 실드를 칠 어떤 뭐 예? 부분이 없어요. 김학의는 뭐 영상이 좀 잘 안 보인다 뭐 이렇게라도 주장을 하지. 이거는 그냥 뭐 뚜렷이 다 보이잖아. 뚜렷이. 그러니까 만진 건 팩트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
피해자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했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항거를 할 수 없는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만취 상황이라고 하면은 강제추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건 이제 팩트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주장이 있는데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했다.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주변에서 만류하고 제지를 했다. 그런데도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왜 빼도 박도 못하는 거냐면은 일단 영상 증거가 있어요. 지금 영상 증거를 통해서 확실히 만지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푸름선님, 추행이든 추문이든 안희정 잣대로 경태야 어쩐다냐. 그래서 주변에 만류와 제지에도 성추행을 했다라면 이거는 그러니까 만진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이게 성추행이냐 아니냐라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주변에서 만류와 제지가 있었다, 말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증인이 있는 거예요. 증인이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 상태. 만지는 동영상 증거도 있고 현장에서 성추행인지 아닌지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 상태.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이게 내가 무고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범죄라는 게 개인 간에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증거나 증인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다툼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남성들이 무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참 그 성범죄는 규명을 하는 게 법정에서 쉽지가 않은 건 분명해요. 근데 이 경우는 영상 증거도 있고 또 주변에 증인들까지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이 어떤 분들은 아직도 뭐 공작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을 다투기가 아주 쉬운 케이스다. 그럼 법정에서 뭐 진실이 어떤 식으로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이게 준 강제추행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장경태의 처신이 부적절했던 건 분명하다. 여성과 지나친 스킨십이 있었다. 지금은 여성의 어깨에 손만 얹어도 성추행이 되는 시대예요. 옛날하고 달라. 쌍팔년도 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저게 그냥 어깨에 손 정도 얹는 그런 정도 수위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 눈으로 다 확인한 걸 우리가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호간에 저는 좀 심각한 일단 장경태 의원이 정치인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이런 처신이 있었고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뭐 진실이 확인은 되겠지만은 저런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징계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싸고 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만에 하나 뭐 여성과 서로 공감하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저것은 부적절한 처신인 게 맞아요. 재밌는 나라님, 함정에 들어갔나? 함정에 들어갔어도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서영교가 쿠팡 임원하고 밥 먹은 걸 무슨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접을 떨고 있는데 밥을 안 먹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부주의해서 벌어진 일을 그걸 공작이라고 주장을 하면 누가 그걸 신뢰를 합니까? 설령 그래 국민의힘에서 함정 파고 술 취한 여자 옆에 앉혀가지고 막 꼬셔가지고 성추행을 하도록 계속 유도를 했다고 그래도 장경태가 아무 짓도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이거는 아무 짓도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안 만졌으면 아무 일 없는 거지. 그 실드를 뭐가 공작이야 저게. 벤 진짜 공작을 했어. 야 이번 기회에 장경태를 한번 나락으로 보내자. 그래서 국민의힘 보좌관이
술이 취해가지고 미인계를 써가지고 막 꼬셔. 미인계로. 야, 너, 막 눈빛을 막 보내면서 사랑의 눈빛을 막 보내. 근데 내가 너는 보내라. 나는 술을 마시겠다. 이러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게 무슨 공작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지. 어떻게 공작이 되냐고 그게. 말 같은 소리들을 하라 이거예요 저는. 이거 정신병이야 이 정도 되면은. 아니 안 만졌으면 공작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공작이 되려면은 어떤 경우만 공작이 되는 거냐면 스톤 라이언님 경태야 깔끔하게 가자. 찌질하게 굴지 말고. 네? 어떤 경우에 이제 공작이 되는 거냐면은 장경태의 왼팔을 매수를 해가지고 그죠? 왼팔을 최면을 걸어. 네? 국민의힘에서 혹은 뭐 국정원에서 왼팔에다 최면을 거는 거예요. 성추행을 해라. 정청래가 내년에 당대표가 될 텐데 정청래를 엿먹이기 위해서 네가 이번에 여성 보좌관을 더듬어라 해가지고 공작을 해. 그래갖고 팔이 넘어갔어. 이 팔이 내 팔이 아니야. 에? 이게 장경태 팔이 아니에요. 팔이 막 지멋대로 막 놀아. 그래갖고 막 지가 막 가. 이 국민의힘에 매수가 돼가지고 저기 국정원에 공작을 당해가지고 팔이 막 가요. 씨발 나 가만히 있는데 이 팔이 막 미쳤어. 막 가. 막 아무데나 막 만져. 막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막 만져. 이렇게 됐으면 그건 공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응? 근데 그게 되는 일이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우리 편이라고 해서 우리가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제가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 터졌을 때 그때 김남국 뭐 탈당해라 제명해라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아니 김남국 코인 투자하는 건 그게 뭐 문제가 될 일도 없고 코인 투자하는 게 뭐 잘못이에요? 물론 뭐 윤리적으로 해야 뭐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뭐 주식 투자하면 그것도 죄인가? 국회의원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돼? 그때는 전에 강력하게 진짜 김남국 의원은 실드를 쳤습니다. 힘내자 화팅님 성추행한 자가 실수라고 함 그게 죄가 그게 없는 죄가 되나요? 국회의원이면 일반인들보다 더 조심했어야죠. 일반인도 저러면 안 돼요 요즘에. 그리고 좋게 봐도 그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좋게 장경태에게 좀 유리하게 제가 해석을 한다고 그래도 그 남자친구 있는 여성이랑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건 맞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잘못을 했으면 죄를 져야지. 국민의힘이 음주운전하면 범죄가 되고 국민의힘이 만약에 더듬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기 이준석이가 저런 짓을 한 게 영상이 나왔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이준석이가 술집에서 여성 보좌관 막 만져. 여성 보좌관을 막 해. 그리고 막 여성 보좌관이 막 이렇게 해. 근데 그걸 보고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공작 아니야 저거? 국민의힘의 공작 아니야? 저 국정원에서 공작했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준석이 만약에 그랬어 봐요. 여기 채팅창에 이 준석이 이 새끼 떡상납이다 받고 맨날 그러고 다니더니 이 새끼 또 사고 치네 이거. 그 쉴드 치는 사람 누가 있냐고 만약에 이준석이 그랬으면은. 근데 이준석이 만지면은 그건 죽일 놈이고 장경태가 만지는 거는 뭐 공작이에요? 이게 내로남불이야. 이래서 욕먹는 거야 우리가. 족바애들 문바애들 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냉정하게 봐야 돼. 그리고 장경태 없다고 우리가 뭐 큰일 납니까? 장경태 하나 날아간다고 큰일 나요? 사고 쳤으면 책임을 져야지. 정치인이 책임지는 자리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책임지는 자리야. 만졌으면은 책임을 지라 이거야. 책임 못 지면 만지지를 마라. 무책임 무만짐.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저는 뭐 실드 칠 필요도 없고 그럴 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장경태를 빨리 날려버려야 돼요.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장경태가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서울지역 공천을 책임지고 있어. 게다가 국민주권 특인가요? 여기 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인 1표제 이거를 장경태가 지금 관할을 하고 있어요. 당원당규 개정을.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위치. 다음 지방선거, 서울선거, 수도권 선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런 사고를 쳤는데 당대표가 왜 이거 눈치 보고 대응을 안 합니까? 이거 조치를 왜 안 취해요? 계속해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 정청래도 이게 이중잣대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준석 의원이 사고 쳤을 때 바로 조치하고 법사위원장 갈아치웠잖아. 그래갖고 추미애 박아 넣었잖아. 본인한테 유리하니까 그건 빨리 조치를 했지. 근데 장경태는 이준석 의원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심각한 이런 행위를 했어. 근데 지금 벌써 며칠째입니까? 며칠째 계속 실드를 치고 뭘 조사를 하느니 마느니. 아니 조사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저 영상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건데 일단은 본인 스스로 탈당을 하든지 아니면 뭐 윤리 감찰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면 지금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정청래가 이제 미적거리면서 장경태를 만약에 감싸고 돈다? 이러면은 무조건 비대위로 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지방선거 다 말아먹어요. 지방선거 끝나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뭐 그만 얘기해라 그러는데 아니 정청래가 빨리 조치를 취하면 제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지. 계속해서 저런 영상들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민기적거리고 지금 이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은 뭘 못하잖아. 조연아님 예전에 쓰러졌던 적이 있어서 뉴스에 나오던데 누가 보면 일하다 쓰러진 줄 알겠네. 전날 술 처묵거려서 기절했다라는 거 아닌지 의심이 드네요. 벌써 이틀 동안 또 그럼 조선일보에서 열심히 그냥 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가 쉽지 않은 판에 김민석 총리 뭐 착출설까지 나왔잖아요. 주말 내내 이제 맹폭을 할 거예요. 그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게 민주당의 이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장경태만 싸고 도냐고. 다른 의원들이 이런 사고 쳤을 때 정청래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자 12시네요 벌써. 오늘은 저기 개장수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고 내일도 안 자르면 내일도 하고 내일도 제가 볼 때 뭐가 또 새로운 게 나와요 지금. 조선일보가 이제 아예 이제 모자이크 없는 영상을 까겠지 이제. 제가 그 TV조선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기자가 이제 모자이크 없는 영상을 본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쟤네들이 아주 자신감이 넘치더라고. TV조선 애들이. 그 대통령께서 어렵게 지금 뭐 60% 아까 지지율 나왔다고 그러는데 해외 순방 7박 10일 동안 해외 순방 강행군을 하면서 겨우 지지율 끌어올려 놓으면은 당에서 완전히 지금 깽판 치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를 빨리 날려야 돼요.